안녕하세요. LG CNS에서 안전환경 및 ESG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안전환경지원팀 이동영 팀장입니다. 요즘 ESG, 탄소 배출, 지속 가능 경영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 운영 시 여러 분야에서 ESG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책임 있는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세상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듯 ESG와 DX는 오늘날 기업 비즈니스의 생존에 가장 직접적인 두 가지 동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9월 디톡스 시간에는 매뉴팩처링 ESG 및 기반이 되는 안전환경 DX 기술과 관련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웨비나 진행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이나 상담하기를 통해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ESG 및 안전환경 영역에 대한 전문가지만은 방송은 좀 처음이라 약간 어색하거나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도 저희가 준비한 최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달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디톡스를 진행해 주실 ESG 전문가이신 오재창 총괄님과 디지털 ESG 및 관련 DX 기술 전문가이신 진경재 총괄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재창 총괄님, 진경재 총괄님, 회사에서는 매일 좀 보고 지내는데 여기서 보니 약간 어색하긴 하는데 두 분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G CNS 스마트 팩토리 사업부에서 ESG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재창 총괄 컨설턴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G CNS 스마트 팩토리 사업부 안전환경 제어팀에서 이동영 팀장과 함께 안전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진경재 총괄 마이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5월 디톡스 웨비나 미래 성장을 위해 주목해야 할 디지털 아젠다 탑 8에서 소개해 드렸듯이 매뉴팩처링 ESG는 중요한 미래의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ESG 의무 공시, 탄소 국경세 등 글로벌 규제 강화 및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제조 현장 중심의 ESG가 중요한 필수 요소가 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ESG의 공시가 의무화 추세이며 국내의 경우 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그리고 30년에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ESG 지표를 공시해야 하는 등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ESG가 주목받고 있는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목차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ESG 전문가이신 오재창 총괄님이 좀 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동영 팀장님께서 ESG가 왜 주목받고 있는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ESG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G 개념을 말씀드리면 ESG는 기업 경영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합니다. 즉, ESG를 잘 한다는 것은 친환경 활동을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투명 경영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요 영역을 살펴보면 환경은 기후변화, 탄소 배출과 환경오염, 생물 다양성 및 폐기물 관리까지 환경 전반의 관리를 포함하고 있고 사회 영역은 고객의 만족, 인권 및 근로자 안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구조에서는 ESG 경영을 추구해 나갈 이사회 구성과 기업윤리 등의 항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총괄님, ESG라는 용어는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것 같은데 최근 왜 ESG나 매뉴팩처링 ESG가 더 중요하게 된 건가요? ESG가 확산하게 된 배경은 기업이 기후변화의 원인 제공자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두 번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가 상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 경영과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과거에는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은 재무적인 성과 위주로 평가되어 왔던 것에 반해서 ESG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가 기업 평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ESG는 기업의 경영 전략의 중요 요소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최근에 기업들이 대응해야 될 규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25년 이후부터는 ESG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확정되어 유럽과 미국 규제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며 2023년부터는 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제품이나 특히 배터리의 경우 CBAM이라고 불리는 유럽 탄소 국경세나
배터리 관련 업체들은 모두 영향을 받게 되는 배터리법이 준비기간을 거쳐서 곧 직접적인 규제를 받게 됩니다. 즉, 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글로벌 규제들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 총괄님, 기업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팀의 특성상 제조기업 관련된 대응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ESG하고 매니팩처링 ESG와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ESG라는 기본 개념에서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관리 등 환경적인 요인과 관련이 많아서 지속 가능을 목표로 하는 제조 환경을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특히 환경 영역은 S와 G 영역에 비해서 정량적인 평가 요소가 많아서 기업 간 비교가 쉽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탄소 저감 역량은 사업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되므로 ESG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제조 운영이 더욱 중요하게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DX 기술과 스마트 팩토리 운영 노하우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총괄님, 저 LG는 그룹사 내 화학이나 전자 등 제조 고객사가 많은데 혹시 소개해 주실 사례가 있을까요? 네, 먼저 LG그룹사 사례를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유화학 계열사의 경우에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품 탄소 발자국 시스템을 통해서 탄소 규정을 대응을 위한 1차 준비를 완료했으며, 최근에는 글로벌 인정까지 획득하였습니다. 제품 탄소 발자국 구인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LCA 기반의 탄소 산정 프로세스와 방법론, 그리고 데이터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로 정량 데이터 기반의 제품 탄소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생산 공정 중 발생하는 탄소뿐만 아니라 원료의 채취 생산과 운송의 업스트림 영역, 그리고 제품 물류와 사용 이후의 폐기의 다운스트림 영역까지 제품 라이프 사이클 전 과정에 걸친 탄소 영향을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다른 사례로는 탄소 중립, 즉 탄소의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사업 계획에 기반한 정확한 탄소 배출량을 예측하고 중장기적인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장기 탄소 감축의 로드맵은 매년 목표를 점검하고 또 실적을 관리해서 최종 목표인 넷제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탄소 중립의 핵심 지표는 대시보드로 구현해서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데이터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이용하게 되면 탄소 저감을 위한 투자 시 연료 비용이나 배출권 가격 등 다양한 외부 환경 인자로 인한 영향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능을 적용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재무 효익에 대한 분석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EU 배터리법에 직접 규제를 받게 되는 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법의 제품 공개 의무 대응을 위해서 탄소 발자국의 산정 방법론과 관리 체계를 수립 중이며, 데이터 기반 시스템의 구축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총괄님, 마침 오늘 아침에 ESG 관련해서 애플에서도 관련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출근 중에 관련 사례를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현지 시간으로 어제 있었던 애플의 신제품 공개 행사가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100% 탄소 중립을 달성하였다는 2030 탄소 중립 프로젝트를 소개했으며, 그 외에도 많은 탄소 저감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차고 계시는 애플워치는 애플이 출시한 최초의 탄소 중립 제품입니다. 재활용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고 100%의 재활용 코발트, 100% 재활용 구리 호일을 활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아이폰 15 시리즈 역시 재활용 소재 활용을 대폭 강화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하는 USB-C 타입 커넥터에도 100% 재활용 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애플 신제품에는 더 이상 가죽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애플은 꾸준히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과 산림 생태계 보호를 위한 탄소 솔루션 펀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제품인 아이폰의 경우 모델별로 발생하는 탄소의 발생량을 정량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로 보이시는 아이폰 14 프로의 256 모델은 71kg CO2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총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가 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ESG 확산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도 있는데 혹시 우리 회사는 이런 큰 트렌드에서 어떻게 사업을 대응하고 있으며 LG의 사업 경쟁력이 무엇이라고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SG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각 기업별 산업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특히 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화학이나 전자제조, 통신 서비스 등 각 산업별 특성의 시급성 및 전략의 부합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또 이에 따른 추진 과제를 도출해서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합니다. LGCS는 ESG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기간 시스템 개발 및 유지 보수를 통해서 고객 및 산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규제 대응이 필수적인 많은 LG 그룹사와 함께 해당 규제들의 대응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으며 이런 과정 속에서 ESG 대응을 위한 기업 컨설팅 역량과 시스템 구축 역량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총괄님. ESG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산업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서서 ESG 현황이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향후 ESG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소개드린 그룹사들은 이 영역뿐만 아니라 S와 G 영역으로 관리할 데이터의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고 EU나 미국 등 해외 글로벌 업체에게 주요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이노텍, 전자, 디스플레이도 주요 투자사나 사회 트렌드에 따라 체계적인 시스템을 활용한 ESG가 점차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규제들은 현재뿐만 아니라 2030년 이후까지도 이미 계획된 규정들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하며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ESG 경쟁이 완전히 정착되는 시기까지 자사 사업계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앞서 오지창 총괄님과 살펴본 것처럼 ESG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는 ESH, 그중에 이제 환경, 안전, 보건 영역에 대한 기술인 디지털 ESH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지 총괄님, 먼저 ESH와 ESG의 차이와 디지털 ESH가 무엇인지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SG와 ESH의 차이는 ESG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는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종합판으로, 즉 기업다움이라 할 수 있겠고, ESH는 안전한 사업장을 위한 사람, 설비 시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업무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ESH는 안전한 산업 현장의 구현을 목표로 고객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DX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AI, 로봇, IoT, AR, VR 등 다양한 DX 기술을 적용하고 활용하여 ESH 포탈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통합 관리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비상 대응, 작업 안전 관리를 통한 리스크 완화 제거 예방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는 리스크 제로와 컴플라이언스 대응력 향상, 적시 대응 및 피해 최소화, 그리고 에너지 절감 등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진총관님. 말씀하신 기업, ESG는 기업다움, ESH는 기업에 대한 활동 되게 좀 좋은 비유인 것 같은데요. 예, 다양한 서비스와 DX 기술이 안전환경 영역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LG CNS의 디지털 ESH 사업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LG CNS의 디지털 ESH 서비스 사업은 첫 번째 성숙도 진단, 두 번째 컨설팅, 세 번째 구축, 그리고 마지막 운영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에게는 투명하고 확실한 약속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바이더입니다. 고객사의 ESH 성숙도에 대한 수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ESH 수준 진단 툴킷도 개발하여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안전 영역의 컨설팅은 외부 컨설팅을 활용하기도 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환경 안전 관련 시스템과 DX 기술 도입 관점에서는 LG CNS에서도 직접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좀 이야기하신 거를 좀 종합해보면 LG CNS는 디지털 ESH IT 서비스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성숙도 진단과 평가, 그다음에 컨설팅 진행, 그리고 관련된 시스템 및 DX 솔루션 구축까지 심리스하게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준 진단과 컨설팅을 하려면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서서 말씀하신 수준 진단 툴킷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경안전 수준 진단 툴킷은 컬처와 시스템 관점에서 리더십 앤 스트래티지, 피플, 프로세스, 테크놀로지, 데이터 5개 영역과 140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환경안전 업무와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 모든 것이 컬처가 뒷받침되어야 현장과 사무실 등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도 레벨은 컬처와 시스템 관점에서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 기반으로 평가를 수행합니다. 고객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고객 현황, 이슈를 파악하여 투비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에 따른 개선 과제를 정의합니다. 진단 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예, 안전환경 영역에 대해서 즉 안전환경, 건강, 에너지 그리고 화학물질 등에 대한 전반적으로 점검을 수행하는 것 같은데요. 총괄님, 수준 진단을 하고 나면 어떻게 평가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결과 해석을 해서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환경보건의 성숙도 수준을 가늠하도록 진단 결과를 가시화하고 타사 사례 또는 선진 사례를 참고용으로 제공합니다. 각 5개 영역에 대해서 각각의 점수를 제공하고 선진사나 방금 말한 목표로 삼을 고객을 대상으로 그걸 따라갈 수 있게 또는 성숙도를 향상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45개 진단 대상의 결과에 대해서 5개 영역 및 5가지 성숙도 수준을 히트맵으로 제공하여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표를 보시면 녹색의 경우 성숙도 레벨이 높아 현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부분은 고객이 빠르게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진단 결과에 따른 수준별 설명 및 성숙도 향상 방향에 대한 해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 관점에서 성숙도 레벨 1을 보시면 현재 규사는 ESH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나 일부 ESH 부서와 작업자의 문제로 간주하여 법적 준수만을 안전의 목표로 생각합니다. ESH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해야 합니다. 라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관점에서는 성숙도 2레벨을 보시면 현재 규사는 표준 프로세스 기반으로 ESH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작업 현장에 대한 원격 감시와 일부 제어만을 지원하고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규제 준수를 위해 시스템 도입 및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총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준 평가 결과에 대해서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다양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숙도 진단을 통해 나온 현재 성숙도 레벨에 따른 검토 결과 의견이나 이런 것도 제공이 되나요? 네, 45개의 진단 대상의 주요 현안 및 이슈와 현재 평가 점수, 고객의 투비 목표 점수를 PPT 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스코링 서머리에서는 5개 영역인 리더십 앤 스트래티지, 피플, 프로세스, 테크놀로지, 데이터에 대해 검토 결과 및 투비 목표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 방법에 대해서 목표나 현재를 알게 되면 갭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안전환경 영역에 대한 수준 진단 툴을 통해서도
현안이나 이슈, 목표가 정의되면 개선 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수준 진단 툴을 통한 개선 과제는 또 어떻게 도출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현안 및 이슈를 서머리하고 문의를 유용화하여 개선 기여와 방향성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주요 과제의 상세 과제 목록도 함께 제공합니다. 수준 진단의 산출물로 개선 과제 목록만 제공하고 과제 정의서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나 수준 진단 후 컨설팅 진행 시 과제 정의서, 각 진단 대상의 개선 포인트, 환경안전 로드맵 등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알님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준 진단을 통해 고객이 요청하는 니즈 이전에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사전에 감지하고 또 이에 따른 개선 과제가 잘 파악되겠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팀장님. 정확하게 보셨네요. 수준 진단을 통해 고객의 페인 포인트도 함께 찾아 같이 공감을 통해 컨설팅을 진행할 수도 있고 긴급하게 요구되는 개선 과제를 시스템 구축이나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회사에서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LG CNS ESH 수준 진단 툴 및 전문가를 통해서 성숙도 진단을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LG CNS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안전 환경 관련 시스템 그리고 DX 기술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ESH의 환경, 안전, 보건, 에너지, 설비 시설 등의 영역을 DX 기술 정보화 진흥화로 시스템 및 서비스 관점에서 분류해서 고객의 니즈에 맞춰 제공하고 있습니다. DX 솔루션, IT 정보화, 예측과 진흥화 관점에서 ESH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고 각 영역마다 레퍼런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총괄님. 매뉴팩처링 ESG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ESH 기술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도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매뉴팩처링 ESG에서는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좀 활용되고 있을까요? 네, 장표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되고 실제 ESG 규제의 내용에 포함되어 환경 안전의 중요한 지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ESH 데이터를 보시면 데이터들이 기존에는 ESH 또 에너지 영역의 데이터로 연산되고 활용되고 있으며 ESG 영역이 새롭게 추가되어 대기, 폐기물, 에너지 사용량 등 환경과 에너지 데이터가 ESG의 이 영역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안전, 환경, 보건, 에너지 등 다양한 데이터가 연산되고 가공되어 ESG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LG CNS는 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성을 모든 고객에게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으며 환경안전 시스템 구축을 제안할 경우 센싱부터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저장의 인프라 구축도 함께 제안하고 많은 데이터가 각각의 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총괄님. 제가 알기로 현재 LG CNS에서는 여러 고객사에 대한 디지털 ESH 수준 진단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님께서는 또 직접 현장에 가셔서 수준 진단을 수행을 하셨잖아요. 예, 가셨을 때 수행한 느낌이나 또 진행 사항에 대해서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또 5점 척도라는 그런 점 때문에 고객이 또 반감을 가지거나 이런 점은 없었는지 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감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고객사의 ESH 수준 진단을 하면서 느낀 점은 환경안전 관련하여 최고 경영 책임자부터 기업의 구성원까지 환경안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기업은 법 규제 중심의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안전 관련 모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과 DX 기술 도입 측면에서 보면 단편적인 접근과 투자만 하고 있었고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 환경이나 안전, 보건 등 각 세부 업무 담당자와 인터뷰 진행 시 성숙도 레벨 수준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꼭 시스템 구축과 DX 기술 도입을 했으면 하는 니즈가 매우 많았습니다. 고객 경영층에서 수준 진단 결과를 제공했을 때
대부분 점수에 대한 결과는 다소 실망했으나 개선 과제를 제시했을 때 그 목록을 보고 필요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숙도 향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판단되며 자사의 수준 진단을 통해 성숙도 레벨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컨설팅을 통한 기업마다의 환경안전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매뉴팩처링 ESG 및 디지털 ESH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관련해서 LG CNS ESG 및 디지털 ESH 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료 등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웨비나 진행 중인 지금도 채팅창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웨비나 등록 시 남겨주신 질문과 또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질문 중 몇 가지를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등록 시 이게 질문인데요. 사전에 등록 시 CBAM과 DPP 대응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는지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오천관님, CBAM과 DPP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응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CBM은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카본 보드 어드저스트먼트 메커니즘으로 환경 규제가 약한 EU 외에 있는 여개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EU 영내로 수입되면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EU 탄소 배출권 그래지에 기반한 탄소 가격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하급적인 경우에 현 시점에 EU CBM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향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미 탄소 발자국 시스템을 구축하고 규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EU는 순환 경제를 실현하게 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여권을 추진 중입니다. 디지털 여권은 상품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재료와 부품의 정보를 전자 표식에 담는 제도입니다. 디지털 여권에는 크게 배터리 여권과 DPP라고 불리는 디지털 제품 여권을 구분할 수 있는데, 배터리 여권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생산이나 이용, 폐기, 그리고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 전 생애 주기 정보를 디지털한 것입니다. 디지털 제품 여권은 전자제품, 섬유, 가구 등 EU 영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제품의 정보를 디지털한 것입니다. 이 중 배터리 여권은 EU 배터리법의 핵심 항목 중 하나로 2026년부터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해당 기업들이 대응이 긴급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디지털 제품 여건은 관련 초안이 올해 안으로 완성될 예정이라 지속적으로 규제의 빈결사를 확인하면서 추진 계획을 수립 중인 단계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한 1, 2년 정도 기간이 남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런 모든 규제들이 정확하고 명확한 예시와 함께 기업들이 준비해낼 방향을 설명한 것이 아니고 조금씩 확대되고 뎁스 있게 점점 더 전문화되면서 이제 규제가 조금씩 내용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부터라도 그 규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변경되는 사항에 충분히 발맞춰서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입니다. 예, 제조업에서 ESG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일부 회사에서는 임원 목표 설정, 즉 MBO,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 등에 반영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목표 수립 및 평가 기준에 대한 반영해서 실제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오천관리, 혹시 이런 사례가 있다면 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재무 공시 등은 주로 금융 회계 부서 중심이 대응이 있었다면, 최근에 ESG는 거의 모든 부서의 참여가 필요할 정도로 관리해야 될 범위가 많습니다. 이 말은 담당 임원급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의미며, ESG 주요 지표는 대시보도하여 경영진 의사결정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 시에는 일반적인 사업의 타당성 검토 외에 ESG 관점에서 전사적인 탄소 감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그런 타당성 검토가 필수적인 절차로 추가해서 회사 목표 수립에 반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회사 목표 수립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임원들께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총관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ESH 관련해서도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질문이 ESG는 많이 들어봤고 알고 있지만 ESH는 아직 덜 익숙하네요 라면서 ESH 전반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진총관님,
웨비나를 통해서 방금 전에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ESH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SH는 즉 환경안전보건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대기수질, 폐기물 관련 환경에 대한 법규, ISO 45001, 오사 규정 등을 준수하고 관리하는 업무 활동입니다. 관련하여 산업별 ESH 주요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오프라인으로 처리하던 업무를 요즘은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화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ESG의 하위 개념은 아니며 ESH 환경 데이터, 안전 관련 데이터가 ESG 지표의 일부로 연계되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은 좀 스마트 팩토리 구축 시 버추얼 팩토리를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총관님, 버추얼 팩토리 도입 시 ESH나 ESG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건가요? 네. 버추얼 팩토리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해 갈수록 많은 활용이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LG CNS는 버추얼 팩토리 구현을 위해서 디지털 트윈, AI 기술, 엣지 컴퓨팅 등의 최신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환경 영역에서는 많은 에너지 유틸리티 설비들을 관리하게 되므로 디지털 트윈 기술 등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비 관리를 목표로 점차 버추얼 팩토리 영역을 확장되고 있으며 탄소 가격 정책 등에는 이미 AI 기술이 적용되어 기업의 배출권 거래와 탄소 저감을 위한 투자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인데요. 이거는 진총관님한테 해당될 것 같습니다. 예, 스마트 팩토리 도입 이전에도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SG와 ESH를 고려한 에너지 모니터링 대시보드나 ESG 관점에서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경우 어떤 부분들을 좀 유의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팩토리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PEMS라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도입을 검토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모니터링 대시보드는 사업장의 에너지원별, 공간별, 사용량을 모니터링하여 기간별 계획 대비 소비량을 분석하고 관리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SG에서도 기업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에너지원별, 즉 전기, 가스, 용수 등 그리고 또 공간별로는 장비별, 라인별, 청별 또는 공장별, 사업장별로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 한다면 이 데이터들이 탄소 배출량 환산이나 탄소 발자국을 추적하기 위한 상세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월간 디톡에서는 매뉴팩처링 ESG 그리고 기반이 되는 안전환경 DX 기술 그다음에 사례를 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LG CNS가 고객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매뉴팩처링 ESG와 안전환경 DX 솔루션에 대해서 좀 잘 전달되셨기를 바랍니다. 10월 디톡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 제공하는 슈퍼앱과 금융권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담하기나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두 분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